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셋부터 디벨롭까지 책임지는 PT 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편의 연구를 들고 왔습니다. 연구하니까 또 어려우시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연구는 주제가 뭐냐? 우리가 환자분이 왔을 때, 그저께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갔더니 근육이 아파요. 아니면 발목을 접질렸어요.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주시나요? 대부분 아이스를 해주실 겁니다. 저도 임상에서 대부분 아이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이스나 핫팩 아니면 히트, 열 치료에 관한 겁니다. 환자가 왔을 때 급성기 때 열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냉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급성기 때는 라이스하라고 하죠. 쉬어주고 그다음에 아이스하고 컴플레션하고 엘리베이션 해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스에서 이제 프라이스로 넘어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 폴리스라는 애들이 나왔죠. 라이스부터 해서 폴리스까지 가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급성기에 대한 우리가 인터벤션은 있지만 아급성기부터 해서 만성기로 가는 인터벤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급성기랑 만성기에 대한 부분은 치료 계획에 대해서는 가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연구에 보시면 항염증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거나 발목이 삐거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 항염증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염증제가 조직 재생을 방해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부상과 그리고 직후 관리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처치를 할 수 있는 피스와 러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는 급성기 때 관리를 하는 거고요. 러브 같은 경우에는 아급성기 이후부터 관리를 한 게 피스 앤 러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피스에 대해서 5개를 한번 요약해 보자면 P는 보호를 하는 거고요. E는 거상을 하는 겁니다. A는 항염증제, 항염증 반응을 일으킬 애들을 없애주자고요. C는 컴플레이션이고요. 마지막 E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입니다. P는 프로텍트, 보호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다친 부위를 되도록 보호를 시켜라. 언제까지? 1일부터 3일까지는 좀 보호를 해줘라. 무리한 작용을 하지 마라. 아예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증이 극심하면 그 통증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여줘라 이 말이지 아예 움직여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멍이나 이런 걸 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게 프로텍트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죠. 이는 엘리베이션입니다. 엘리베이션은 우리가 부기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심장보다 높은 위치를 항상 대줘라. 그렇게 했을 때 출혈 감소나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내용인데 항염증제를 복용하지 말고 그리고 아이스를 되도록이면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반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얼음찜질을 하지 말라고 해? 나는 맨날 얼음찜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죠. 저도 임상 있을 때 환자분이 급성기 왔을 때 다 아이스를 했습니다. 지금 스포츠 현장에서도 운동이 끝나고 회복 훈련 하기 전에 다 아이스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이스를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아이스를 하면 통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염증제도 통증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염증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염증 반응은 뭐죠? 몸에서 하는 힐링 과정입니다. 몸을 치유해주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 치유 과정을 원활하게 해야지 조직이 회복될 수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 재생에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어느 정도 놔둬서 몸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가자. 이게 항염증제, 항염증 반응을 하지 말자는 핵심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연구들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됐을 때 아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공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면 아이스를 안 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C는 컴플레션입니다. 컴플레션은 압박이란 뜻이죠. 압박을 어떻게 하냐? 보통은 테이핑 같은 걸 감아서 압박을 해주는 거죠. 분대나 테이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기 감소나 출혈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은 환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BPS 모델이나 이걸로 발전하면서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같은 데는 피지오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듀케이션은 환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당신의 예후가 이렇습니다 해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치료하는 매뉴얼 치료 좋죠. 통증이나 이런 거 감소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을 본인이, 그러니까 환자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형태로 나가야지만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에듀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아프면 통증 있으면 무조건 누워 있으시잖아요.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 휴식을 적절히 취하고 좀 움직여라. 이런 얘기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강도는 전체 바스가 10이라면 그 바스 10에 2, 3 정도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인 것보다 좀 움직여줘라. 그래야지 좀 더 순환도 잘 되고 힐링 프로세스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한테 전체적인 치료의 방향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줌으로써 치료사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기 때 이런 에듀케이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상을 당한 직후의 급성기 관리 필수였습니다. 이제는 급성기를 지나서 아급성기부터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L은 노드, 부활을 주란 얘기고요. O는 긍정적인 생각하자, 긍정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V 같은 경우에는 혈류와 혈관이 잘 돌게 피가 속된 말로 피가 잘 돌게 해줘라 이거고, 마지막에 E는 엑서사이즈 운동을 꼭 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L입니다. 로드입니다. 부하를 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급성기 때는 그냥 쉬라 했죠. 휴식을 취하고 있어라. 프로텍트 보호를 해줘라 이러는데 지금은 왜 부하를 주라고 하죠? 지금은 시점이 아급성기부터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쉬었으니까 부하를 줘야 됩니다. 부하를 통해서 조직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트로피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이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가 바스로 치면 2, 3 정도 레벨이 된다면 그렇게 뭐 통증이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특히 아급성기 이후부터는 계속 움직이줘라, 몸에 부하를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볼 두 번째는 O입니다. O는 낙가나 긍정적인 마음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긍정적인 마음 자세랑 낙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하지만 이 낙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우리 통증의 이론을 살펴보시면 관문 조절술이라 얘기하죠. 게이트 컨트롤 시얼이라고 얘기합니다. 멜작이란 분이 그걸 만드셨죠. 그런데 멜작이 그 이후에 새로운 이론을 들고 옵니다. 페인 매트리스 시얼이라는 것들을 들고 옵니다. 통증은 한 곳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여러 군데랑 상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하고도 상관관계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 사회적 모델에서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나을 것 같아, 안 나을 것 같아 하면 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아, 내가 빨리 나을 것 같아,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예후도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치료사에 대한 믿음이나 의사에 대한 믿음이 높다면 이 플라시보 효과로 좀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움직임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통증이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좀 더 회복이나 퍼포먼스가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래서 환자분한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도 치료사의 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혈관화입니다. 혈관화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발목이 다쳤어요. 발목이 다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럼 다른 부위 유산소를 이용해서 그 부위의 서큘레이션이 잘 되게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증진을 통해서 힐링 프로세스를 앞당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움직여서 유산소 운동, 무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 아니면 바스 2, 3 정도의 무산소 운동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랑 로드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로드는 엄밀히 말하면 일상생활 동작에서 그냥 부하를 주란 얘기고요. 엑서사이즈는 좀 더 체계적인 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퍼포먼스를 위한 운동을 시켜라. 그리고 부상 방지, 부상 예방을 위한 운동을 시켜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제대로 했을 때 우리 재부상 위험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위 강화나 퍼포먼스 증진을 위한 운동을 꼭 시켜줘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통증에 있어서 엑서사이즈가 마지막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매뉴얼을 이용해서 통증을 떨어뜨렸다면 통증 예방이나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꼭 엑서사이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급성기 관리부터는 너브에 대해서 총 4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 L은 로드, 부하를 줘라. 그리고 O는 긍정화, V는 혈관화, 혈류화 이런 얘기를 하죠. 유산소 운동을 해줘라. 그리고 마지막에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조직 손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실제로 그 부위를 치료하기보다는 환자를 치료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부위에 국한돼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인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듀케이션이나 긍정화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환자의 교육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는 치료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피스 앤 너브에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단기적인 관리가 아니라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와 예후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와 너브가 의의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연부 조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피스와 러브를 한번 사용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물리치료실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고객이나 환자분이 방문했을 때 급성기 손상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라이스 프라이스 폴리스보다는 피스 앤 더블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임상에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